프로 선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물 사용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질까,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설기관이 올림피아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설아 동탄왕8 설기관입니다. 자, 오늘은 PD님께서 질문을 준비해 주셨죠? 세계선수권 무대 잘 뛰고 오신 거 축하드리고 청룡장 특히 받는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고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궁금하거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위주로 제가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시죠.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크고 유명하고 세계적인 무대가 올림피아 무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에 선수님이 뛰고 오신 세계선수권 무대 네.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올림피아 무대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제가 뛴 세계선수권 무대는 아마추어 시합이에요. 엘리트 아마추어 시합이고, 그건 뭐냐면 IOC 위원회 밑에 이제 대한체육회가 있고 IOC에 포함된 세계 보디빌딩 연맹 그 아래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엘리트 스포츠로서 아마추어 시합인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올림피아 시합은 프로 선수들이 시합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 카드를 땄다 그렇게 얘기하고 프로 시합에 참여를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로서 서로 같이 교차가 될 수 없는 그런 리그예요. 네, 그래서 프로 리그와 아마추어 리그, 올림피아와 세계선수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선수님이 마이너스 168에서 뛰셨잖아요. 네. 거기서 마이너스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마이너스는 168을 포함한 그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8cm가 넘지 않는 기준까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단 168.0까지는 가능해요. 포함이에요. 이하. 그리고 이번에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를 따셨는데 네. 클래식 피지크, 게임즈 클래식, 클래식 보디빌딩이 있었는데 네. 그 세 개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단 세 가지 종목은 다 다른 종목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생긴 종목은 클래식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고요. 클래식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 생긴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반 보디빌딩 종목에서 아마추어 시합이지만 이런 약물 사용을 좀 근절하고자, 그 약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근육량을 늘리는 그런 스테로이드 이런 사용들이 우리 인체에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앗아갈 정도로 좀 위험한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그런 사용들을 줄이고자 어떤 키 제한을 두면서 이 정도 키에는 이 이상의 몸무게가 나가기는 자연적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키 제한을 두고 그 내에서 체중 제한을 두면 아무래도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약물 사용은 좀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게 바로 클래식 보디빌딩이라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클래식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을 사실 세계 보디빌딩 연맹에서는 앞으로의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에 들어갈 종목으로 기준을 거의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보디빌딩이라는 종목 자체는 약물 사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에서의 좀 그런 위법적인 행동인 거죠. 그런 행위를 배제하고 우리가 좀 클린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클래식 보디빌딩을 만들었는데, 이 클래식 보디빌딩이라는 한 종목으로는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넣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 클래식 보디빌딩을 세분화시킨 게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이고 또 클래식 피지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간략하게 설명은 안 될까요? 간략하게 설명. 클래식 보디빌딩은 5체급으로 나뉩니다. 마이너스 168, 마이너스 171,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180, 플러스 180 이렇게 5체급으로 키에 해당되는 제한 체중들이 키가 올라갈수록 체중의 여유가 0kg, 2kg, 4kg, 6kg, 8kg 이렇게 올라가고요.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은 단 2체급이에요.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 그래서 2체급이지만 이 체급 내에서도 계측을 할 때 본인 키에 따라서
제한 체중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게임즈 클래식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162 이하, 165 이하, 168 이하, 171 이하 이 기준에 따라서 제한 체중이 조금씩 달라요. 1kg씩. 근데 이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의 전체적인 제한 체중이 클래식 보디빌딩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래식 보디빌딩보다는 근육량이 낮은 체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는 키 제한이 5체급으로 똑같아요. 클래식 보디빌딩과. 하지만 체중의 여유가 4kg, 2kg, 8kg, 10kg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클래식 보디빌딩보다 체중이 높아요. 그래서 보디빌딩과 클래식 보디빌딩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체중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계측 체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시합에 대한 그런 규정이라든지 심사 기준은 클래식 보디빌딩과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은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에는 복장 자체가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백큐 포즈, 진공 포즈라고 하죠. 그 백큐 포즈 자체가 규정 포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백큐 포즈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선수에게 언지를 해줘요. 몇 번 노 백큐 포즈 주의를 줍니다. 다시금 그 진공 포즈를 취해야 되는 포즈가 왔을 때 또 한 번 진공 포즈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경고가 나갑니다. 근데 그때는 레드 카드가 주어져요. 그래서 심판위원장이 레드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감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몸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진공 포즈가 안 되고 레드 카드를 받게 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올림피아에서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하고는 세계 선수권에서 클래식 피지크 선수는 경기복이 조금 달라요. 이 올림피아에서 제가 알기로 예전에 초창기에는 크리스 범스테드 같은 선수가 그 드로우즈라 그러죠. 사각 팬티를 긴 걸 착용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짧은 드로우즈를 착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세계 선수권에서는 그 짧은 복장을 착용을 하지 못해요. 만약에 짧은 걸 입고 왔다 그러면 심판위원장이 내보냅니다. 경기복을 받고 오라고. 그 복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실격이 되는 걸로 알고, 이번에 세계 선수권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버롤을 2번 하셨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오버롤이 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영문으로 해석하면 전체적인 이런 걸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오버롤 챔피언, 그 전체 체급의 챔피언이라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클래식 보디빌딩,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 그리고 클래식 피지크, 이 세 종목에서 클래식 보디빌딩 전체 5체급에서 1등들이 또 한 번 무대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랑프리전이에요. 그래서 이 그랑프리전 각 체급 우승자 5명 중에서 제가 1등을 한 거죠.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 마찬가지로 두 가지 체급,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 이 두 체급의 우승자가 경합을 해서 1등을 하는 게 오버롤입니다. 네, 그랑프리라고 얘기하고요. 종합 우승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브이로그에서도 네. 마지막에는 연분 식사를 하셨는데, 네. 그 마지막에 연분 식단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연분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3일 연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연분 섭취를 3일 동안 제한을 하고, 그 연분 섭취를 제한을 할 때 수분 조절까지 같이 하게 돼요. 그러면 체내에서 염분이 들어오면서 수분을 잡고 있는데, 염분을 안 먹고 수분도 안 먹으니까 몸에서는 수분이 쭉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펌핑을 시작해야 되는데, 펌핑을 할 때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이 근육 내 수분을 좀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연분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들어왔던 염분이 근육 내 수분을 잡고 이렇게 펌핑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몸을 좀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연분 식사를 하는 거고요. 연분을 끊지 않고 수분을 끊지 않고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연분 식사를 하는 거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세계선수권에서 네. IFBB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돼 있던데, 네. 그 IFBB랑 네. IFBB 프로 두 개 차이점이 혹시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이제 쉽게 말하면 단체가 다른 건데, 사실 예전에는 IF 프로라는 그 단체, 지금 떨어져 있는 단체지만, 이 IF 프로를 IFBB 단체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IFBB 상위 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프로 자격을 빼서 다른 단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아예 다른 단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IFBB 단체에서 프로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예 이 프로카드가 나와서 단체가 생긴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단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사설단체라고 명하는 겁니다. 네. IFBB 프로로서 이제 전향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사실 뭐 그런 꿈을 꿔보긴 했죠. 내가 프로 선수가 된다면 프로 선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약물 사용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질까 어떻게 변할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지만 사실 이 약물 사용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의 가치관과 맞지가 않는 부분이라서 뭐 클래식 보디빌딩, 게이지 클래식 보디빌딩 두 가지 다 오버롤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세계선수권을 이제 출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 올림피아도 어떤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가 될 수 있겠죠. 저에게도 어떤 그런 한번 뛰어보고 싶은 무대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꿈의 무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무대는 계속적으로 세계선수권 무대인 것 같고 그게 저의 가치관과 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설기관이 올림피아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진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케미컬적인 그런 거 아니고 이제 IFBB 내추럴 프로 이유진 선수님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혹시 내추럴 프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쪽 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체를 바꾸면서 또 다른 도전을 하기에는 그 도전의 어떤 베네핏, 뭐 혜택, 뭐 특혜 그걸로 인해서 뭘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세계선수권에서 엘리트 선수로 활동하는 것만큼 뭔가의 특별함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세계선수권을 뛰면서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우승을 하게 되면 여러분 국가에서 그 채용연금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도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채용연금을 받고 있고요. 사실 뭐 돈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 연금이란 자체도 굉장히 체육인으로서는 큰 명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운동하면서 너가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훈장을 받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선수로서 좀 더 높은 곳까지 가고 싶은 아직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선수권을 계속 뛸 생각이고 앞으로 또 다른 종목에도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클래식 피지크 그리고 보디빌딩 70kg 뭐 이런 종목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한번 거둬보는 게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거 말고 타 단체나 사설 대회 뛰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렇게 뛸 수가 없습니다. 네, 단체를 이제 바꿔서 뛰게 되면 제가 그게 징계의 원인이 돼요.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대한보디빌딩 협회 징계를 받게 되면 제가 뭐 훈장이라든지 연금 이런 것들에 또 제약이 생깁니다. 또 사설단체를 뛰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약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도핑 테스트에 걸린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훈장이라든지 연금 수령에 차질이 생깁니다. 네. 약물 사용에 대해서 관리하는 카다랑 와다가 있잖아요. 네. 빡세게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쵸. 그거에 대해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생각하는 부분이요? 네. 일단 여러분 카다랑 와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카다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예요. 그리고 와다는 세계 도핑 방지 위원회죠. 어떻게 보면 세계 보디빌딩 연맹과 대한 보디빌딩 연맹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단체에서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에서 그 약물 검사를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검사 수준이 올림픽 선수들이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 모두 다 이력으로 남게 돼요. 뭐 확실히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받았던 시료들에서도 다시금 발달된 도핑 테스트 기술력으로 재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핑 테스트를 해서 소변 시료라든지 혈액 시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시료를 일회성으로 검사가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관용으로 또 하나를 더 채취를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카다나 와다의 그 도핑 테스트 기술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숨겨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추후에 뛰실 대회가 미스터 코리아랑 YMCA가 남아있잖아요. 네. 그 목표가 무엇인지. 이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2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5일 이때 미스터 YMCA가 열리고요. 제가 YMCA를 뛴다는 것은 그랑프리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단순히 체급 우승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YMCA를 뛰는 이유는 YMCA 그랑프리 졸업을 하겠다는 그런 저의 각오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어서 2주 후에 미스터 코리아라는 시합이 열리는데 사실 미스터 코리아라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보디빌딩 대회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미스터 코리아를 먹겠습니다, 뭐 우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올해 베스트 컨디션의 몸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채점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 설기관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한번 무대를 한번 띄워볼까 합니다. 물론 목표는 최고의 자리겠죠. 누구나 미스터 코리아를 준비하는 선수라면 최고의 자리로 서는 게 목표지만 쉽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세계선수권 무대를 준비하다가 파견 취소로 인해서 나가지를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컸고, 나이가 이제 한 살 이제 곧 40살이 되는데 나이를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조항봉 선수라든지 박경모 선수를 보면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제가 작년에 얻은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운동의 강도가 작년만큼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이런 부상에 언제 노출이 되면서 내가 뜻하지 않게 운동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사실 소중한 시간이고, 그 한 해 한 해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가족들에게는 좀 미안해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직업이고, 그래서 선수로서 뛸 수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최고의 성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의지가 이번 시합에서 좋은 결과로 좀 오지 않았나 싶고, 그런 의지력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계선수권 가기 전 인터뷰에서 네. 이번에 청룡장을 좀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받게 되셨잖아요. 네. 받게 되신 소감이 있으신지? 청룡장 아직 좀 믿기지가 않는 게 좀 현실이고, 청룡장을 내년 체육의 날 때 수문을 하게 될 텐데, 받기 전까지는 이게 받는 게 맞나? 좀 얼떨떨합니다. 근데 제가 보디빌딩 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 강경원 선수가 속해 있는 그 팀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첫 실업팀을 강경원 선수가 있던 팀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강경원 선수가 제가 알기로 백마장이라는 그 훈장을 수훈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꿈을 키웠거든요. 나도 국가대표가 돼서 좋은 성적을 내서 강경원 선수처럼 뭐 백마장까지 아니더라도 훈장을 받는 게 목표다. 또 그렇게 실제로 면접에서도 면접관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꿈꿔왔던 것이 지금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체육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감개무량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나 스스로에게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훈장이라는 것 자체가 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체육 훈장을 받는 그날 또 어떻게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믿겨지지가 않고 어리둥절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이어지는 목표 또 달성하고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저희가 확인한 후에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또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왕팔 설기관이었습니다. 설바이.